열려 오사이. 뭐라고? 이런 얘길. 애들은 다 그렇다고? 다 그런데도 정도가 있는 거야. 야, 여기가 무릎으로 보이냐? 웬만하면 말이야. 나도 애들은 다 그렇다면서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근데 여기는 무릎이 아니라 이마잖아, 이마. 이마 한가운데 흉터가 남으면 출세를 할 수 있겠냐? 자, 원래대로 해놓든지 너희 집 자식도 이마를 깨든지 그도 아니면 치료비를 내놓든지 난 결판이 날 때까지는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을 거야. 이 부근의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놈들하고는 나는 노는 물이 다르다고. 자, 이봐. 이 배때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가짜나서 원. 고함을 치고 있는 것은 마을의 망난이라고 불리는 자였다. 이름은 카메였다. 10살쯤 되는 아이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입구의 격자문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집, 낡아서 찌들고 곳곳이 허물어진 집. 그 집의 마루 끝에 꾀죄죄한 그러나 튼튼해 보이는 사내가 약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사나이의 아내 오사이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앞에 망나니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카메. 협박이냐? 에? 협박하는 거야?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힐끗 쏘아보았다. 뭐라고? 우리 남편 말이 맞다니까. 상대를 좀 봐가면서 말을 해야지. 하고 오사이가 소리를 질렀다. 망나니 카메는 섬뜩한 눈으로 오사이를 노려보고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저놈은 별 이상한 짓도 다 하네. 거기다 손을 왜 집어넣어? 품속에 뭐 있나? 하고 오사이가 속삭였다. 그러자 남편이 야, 너는 낯짝이나 씻고 다시 와라. 뭐라고? 네 놈 아들이 남의 아들을 다치게 했는데 낯짝이나 씻고 다시 오라고? 너 그렇게 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알아? 아이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오사이가 조금 앞으로 나앉았다. 뭐라고? 사내가 벌떡 일어나서 토방에 섰다. 남편은 잿더리를 앞으로 당겼다. 오사이가 새빨개진 얼굴로 애들 싸움에 부모가 끼다니. 너 트집을 잡아가지고 치료비를 뜯어내려고 온 거지? 그 아이 이마의 상처 좀 보여줘봐. 깊은지 얕은지 잘 보고 난 다음에 얕으면 조금 더 깨줄까? 이마의 상처는 사내 아이의 간판이야, 간판. 아이가 크면 너보다는 좀 더 출세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마의 상처는 권위가 있어 보이는 법이니까. 애들이 싸울 때마다 일일이 치료비를 내면 베개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말이야, 그렇게 소중한 아드님이시면 종이에 싸서 감실에 잘 모셔두지 그래? 너 사람 잘못 봤어. 어디서 투덜거려? 소 달구지를 모는 사람들 중에서 키쿠마스라는 양반이 어떤 형님이신지 강가에 가서 물어보고 와. 키쿠마스라는 양반이 그게 우리 서방님이시다. 그래? 그렇게 훌륭하신 형님이셔? 이런 체길. 사내 왼손이 키쿠마스의 뺨을 찰싹 때렸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오사이가 외치며 한쪽 무릎을 일으켰다. 너 먼저 날 쳤겠다, 이놈이. 키쿠마스가 잿더리를 가까이로 당겼다.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오사이가 일어나 곁방으로 달려갔다. 부엌의 선반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어디 무서워서? 하고 키쿠마스가 말한 순간, 자, 여보 하면서 오사이가 식칼을 손에 들고 나왔다. 식칼은 그냥 거기 놔둬. 그냥 해치우고 말아요, 이 말라깽이 자식. 그러자 입구에 있던 아이가 아버지 그만 가요
하고 말했다. 기세 한번 좋구만. 그렇게 나오시겠다. 카메가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 손을 넣은 뒤 니들 사람 잘못 봤어 하고 외쳤다. 그리고 사냥개처럼 키쿠마스를 향해 달려듦과 동시에 키쿠마스의 손에 있던 잿더리가 사내의 어깨에 부딪혀 퍽 하고 깨졌다. 그러자 곁방에 있던 아이 셋이 한꺼번에 울음을 터뜨렸다. 망나니의 아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커다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이놈이! 오세이가 외치며 시카를 내밀었다. 키쿠마스가 벽을 등지고 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외치며 잿더리의 파편을 쥐었다. 오사이가 시카를 내밀며 여보 이렇게 다가가려 하자 사내가 허리를 발로 찼다. 오사이가 비틀거리면서 너 발로 찼겠다 라고 외치더니 시카를 사내에게 집어던졌다. 아이들은 엄마 하고 일제히 외치며 울었다. 니들 시끄러워. 입 다물고 있어. 여보 손 좀 봐주세요. 이런 제길. 오사이가 외치더니 다시 부엌으로 달려갔다. 남편 키쿠마스는 오른팔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려서 손목과 주먹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망나니 카메는 단도를 꺼내 빈틈을 노리고 있었지만 왼쪽 어깨의 뼈가 부러진 듯 몸을 움직이면 온몸이 타오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애송이 자식, 자 찔러봐. 이 새끼가. 사내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뱀처럼 빈틈을 노리고 있다가 이 자식 죽어라. 키쿠마스가 피하기는 했지만 가슴 끝부분을 찔린 듯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사내의 상투를 힘껏 쥐어 목을 비틀어 죽이려 했다. 사내는 키쿠마스를 붙들고 늘어진 채 이런 제길 하고 외쳤다. 이놈, 너 살인자다 이놈. 키쿠마스가 절규함과 동시에 사내가 야 이놈 소리 지르지 마 하고 키쿠마스의 가슴에 얼굴을 바싹 밀어붙이고 단도에 힘을 주며 웅얼거리듯이 말했다. 어머나 이런 제길. 오사이가 외쳤다. 키쿠마스는 고통으로 눈을 부릅뜬 채 벽에 기댔던 몸이 쓰러져 가고 있었다. 오사이는 지금 이 사람이 죽으면 내일부터 애들을 데리고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망나니에게 극도의 증오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키쿠마스의 매갈이 없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름과 동시에 광적인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리고는 이 자식이 하고 외치며 남자의 머리를 장작으로 두어대 때렸다. 카메가 있는 힘껏 상투를 빼내서 몸을 일으켰다. 얼굴 반면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단도는 키쿠마스의 몸에 깊숙이 박혀서 빼낼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일어선 사내가 장작을 피하면서 이런 제길 하고 외치더니 오른손으로 장작을 막았다. 하지만 오사이는 살인자를 외치며 광적으로 절규했다. 아이고, 남편이 살해당할 줄 알았다면 싸움을 붙이지 말 걸 그랬네. 이런 놈 한 마리쯤은 나 혼자서라도 패 죽일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장작을 마구잡이로 휘둘러댔다. 카메는 이거 잘못 걸리면 죽겠는데 얼른 달아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사이가 빈틈을 보이자 토방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떨어져 있던 식칼이 얼핏 눈에 들어오자 얼른 그걸 집어들고 오사이를 향해서 위쪽으로 휘둘렀다. 오사이는 아래쪽에 웅크리고 있는 사내를 때리기 위해서 장작을 내리쳤지만 그 장작이 식칼에 맞아서 툭 떨어지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사내는 달아나려다가 격자문에 부딪히고 말았다. 너 어딜 도망가? 거기 서.
다리를 드러낸 채 토방으로 뛰어내린 오사이가 식칼을 주었다. 그리고 격자문에 부딪혀 고꾸라지듯이 밖으로 나간 사내의 몸을 향해서 자신의 몸과 함께 손을 내밀어 식칼로 찔렀다. 그것이 사내 다리에 맞았다. 사내가 비틀거리며 아 하고 짧게 외치더니 한쪽 발을 들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한쪽 다리가 절름발이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연립주택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길을 좌우로 열었다. 10m쯤 달리던 사내가 뒤를 돌아보더니 너 언젠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오사이를 향해 외쳤다. 오사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그래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시든가 라고 대답한 뒤 식칼을 치켜들었다. 너 이놈, 내 남편 키쿠마스의 원수를 갚아줄 거야. 입으로는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외쳤지만 사실 키쿠마스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오사이의 머릿속은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어떤 남자보다도 힘이 세서 남편을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은 강변에 나가봐도 다시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얼핏 떠올랐는데 그와 동시에 분노로 눈이 멀어버리기도 했다.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연립주택 사람들이 오사이 씨 그러면 안 돼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소매를 잡으려 하기도 하는 것을 뿌리치면서 오사이는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하고 외쳤다. 그리고 사내를 향해서 눈을 질끈 감고 온몸으로 있는 힘껏 식칼을 내질렀다. 덜컥 부딪히며 손에 느낌이 없었다. 식칼이 부드러운 것 속으로 들어가서 딱딱한 것에 닿은 느낌이 손에 전해졌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쥐어뜯겨질 것처럼 잡아당겨졌고 사내, 즉 카메의 신음소리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이런, 내 손도 아프네. 이런 제길. 식칼을 놓은 오사이는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손을 손톱으로 쥐어 떼어내려 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뽑혀서는 시집을 갈 수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주어 뜯어내려 했다. 사내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머리카락에서 손이 떨어짐과 동시에 오사이는 그 한쪽 손을 있는 힘껏 깨물었다. 카메가 쓰러지려 했다. 꼴 좋다 라는 생각과 함께 타오르는 듯한 갈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굳어버렸다. 바로 그때 포졸들이 비켜! 비켜!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사내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나왔다. 그리고 오사이를 보더니 네가 범인이냐? 하지만 오사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네가 죽인 거냐고? 오사이는 그것이 관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울상을 지으며 아이고 나리, 이 사람 잘못이에요. 이 사람이 내 남편 키쿠마스를 죽인 놈이에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놈이 살인자입니다. 이놈이. 그러자 포졸이 촌장이나 동장은 여기 없는가? 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군중 속에서 촌장이 대답했다. 포졸은 촌장에게 증인 두어 명과 함께 파수막으로 오도록 해. 이렇게 말하고 남자가 끄덕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절은 카메로구만.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식칼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카메, 이제 죄값을 치를 때야 라고 외쳤다. 그리고 촌장에게 근처에 의원이 있으면 이놈을 데려가서 보이도록 해. 어쨌건 이 망나니를 내몰았네. 촌장은 네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오사이의 남편이 집안에서 살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집안에서 다른 포졸 한 명이 이쪽도 숨이 끊어졌네 라고 말하며 나왔다. 이봐, 여자, 이리로 와. 아유, 싫습니다요, 나리. 용서해 주세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이놈이 내 남편을 죽여가지고. 관리는 말없이 손목을 쥐었다. 오사이는 몸을 뒤로 빼며 거의 우는 목소리로 제 아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나리, 죄송합니다. 나리. 손을 뿌리치려 하며 다리에 힘을 주었다. 이 손을 묶어야 되겠니? 포졸이 손을 있는 힘껏 당겼다. 오사이가 아프다면서 소리를 높였다. 옆에 있던 안악이 오사이 씨, 애들은 내가 보아줄게 라고 말했지만 오사이는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아이고 나리, 나는 잘못이 없다고요. 내 남편 키쿠마스를 죽였기 때문에 난 복수를 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나 가는 거 싫어요. 나 끌려가는 거 싫다고요, 나리. 이렇게 울부짖으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갔다. 아오젠 씨,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노? 입을 맞춰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촌장과 동네 사람 2명이 처마 밑에서 작은 목소리로 상의를 했다. 난폭하고 아귀 같은 여자야. 이 광인과 바보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는데 저 옆에 내는 혼자서 2사람 몫을 한다고. 근데 관아에서 뭐라고 말을 하죠? 솔직하게 말하자고. 그래도 그 카메를 퇴치해 준 건 우리 동네에 커다란 도움을 준 거잖아. 이건 오사이 덕분이니까. 그 사람이 허풍을 떨고 다니면은 시끄럽기도 할 테지만은 카메를 퇴치한 공을 봐서 이 원수를 갚은 거라고 탄원을 해 주자고. 게다가 말이지, 카메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저 지저분한 애들을 셋이나 마을에서 떠나야 하니까 그건 큰일이잖아. 그래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생각해 보니까 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촌장님, 오사이를 남편 복수를 한 연려라고 해두면 어떨까요? 딴에는 오사이도 자기 남편에게만은 진심이었던 것 같으니까요. 참 좋은 생각이네. 오사이를 연료로 만들자. 사실 그런 사람이라도 정을 주는 마음만은 남들과 다를 바 없지 않겠나. 매일 아침 두들겨 맞으면서도 우물에서 남편 힘을 자랑하기도 했었지.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요. 이 마을 안을 좀 돌아다니면서 탄원서에 도장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마을의 골칫덩어리였던 카메를 퇴치를 해줬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이 남편에 대한 복수라고 인정을 받아서 만에 하나라도 상이라도 받게 되면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설득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그러면 조금은 구차한 구실 같지만도 그렇게 한번 해봄세. 오사이가 연려가 되면 세상에 연려 아닌 여자가 없을 테지만요. 어쨌든 목숨을 걸고 카메를 죽여주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 힘을 좀 합쳐 보자고요. 그래. 자네 말대로 하자고. 한 사람이 걷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처마 밑에서 나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쿠리모토 세사이라고 합니다. 네. 높으신 성함은 예전부터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요. 촌장이 머리를 숙였다. 실은 연려 오사이에 대한 시를 짓고 싶어서 지금 막 만나고 오는 길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머리가 좀 나쁜 모양인데요. 세사이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머리를 두드렸다. 그러자 촌장이 원래가 비천하고 무뚝뚝한 여자라 그래요. 뭐 딱히 복순에 뭐네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돼서 죽인 것뿐이에요. 평소에도 난폭한 여자여서 자기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남편과 대판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허풍을 떨기도 하고 야무지지 못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고집쟁이였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든 부교쇼로부터 복수를 했다면서 칭찬을 듣고 상까지 받았으니까 너무 흉을 보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이 부교의 안목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반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게다가 그런 세세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마을 안의 사람들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연립주택에 한 7, 8집쯤? 그리고 저 정도만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겠지요. 그러니 한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복수는 복수입니다. 이것을 시문으로 지어서 천하에 널리 알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수레꾼의 아내 가운데도 이런 연려가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세도 인심을 위해 이바지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일본 방방곡곡에까지 알려지게 될 테니까 이 마을의 명예가 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을의 명예는 곧 촌장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자 셋사이가 이거 사실을 말하자면 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부교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을 주는 것보다는 연려로 선전하는 편이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부교라는 직책은 죄인을 벌함과 동시에 죄인을 줄이는 것도 그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일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편이 좋고 우리 시문을 하는 자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다른 곳에서 오사이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촌장이 좀 나서서 지금과 같은 험담이 아니라 수레꾼의 아내에 어울리지 않게 얌전한 여자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립주택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교쇼에서 돌아온 뒤부터는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얌전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벌로 바로잡기보다는 칭찬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법이요. 오사이도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교쇼가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세도 인심을 위해서 좋지 않아요. 집안에 복이 흉한 부부는 가능한 한 숨기고 힘 닿는 데까지 꽃을 장식해서 후세에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장식을 잘하면 오사이의 이름과 함께 이 촌장의 이름과 나의 이름도 오래도록 남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네, 그래가 크게 기뻐하면서 한가롭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저 오사이에게는 새로 남편을 좀 찾아주세요. 네, 근데 남편이 되겠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 저도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 법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그러니 좋은 일은 시문으로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쌓였겠죠? 참으로 부러운 일이네요.
자, 이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었습니다. 쇠사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연극으로 만들어질 때쯤 오사이의 초상화를 덧붙여서 세상에 내놓으면 아주 잘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